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날이 제법 더워졌습니다. 네, 선풍기는 제가 4월에 씻어가지고 미리 조립을 좀 해놨는데 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뒹굴거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확 덥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어나다가 이제 바닥을 탁 짚었는데 이제 바닥이 왠지 좀 꿉꿉한 거야. 그래가지고 습도계를 탁 쳐다보니까 습도가 한 40 몇 프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꿉꿉하지? 이러면서 겨울에는 40%면 진짜 완전히 건조한 상태였어가지고 와 이게 여름에 40%랑 겨울에 40%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풍기를 어제 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에어컨도 코드를 뽑아놓고 안 쓰고 있었는데 이 정도 흐름이면 한 며칠 내로 에어컨도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코드를 꽂아놨어요. 이제 또 날이 더워지니까 제가 이제 또 늘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땀도 진짜 많고 습도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비 오면 녹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름은 굉장히 활동적인 계절이기는 한데 저한테는 꽤나 좀 괴로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작년 5월 이맘때쯤에 제가 대전에 빵모아땅 행사에 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미 저는 옷에 소금기가 이렇게 배어 나올 정도로 땀을 진짜 많이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여름에는 진짜로 여벌 옷을 더 챙겨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옷을 맨날 챙겨가지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뭔가 여러모로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필라테스를 가도 겨울에 운동을 막 했을 때보다 훨씬 덜 움직인 것 같은데도 땀이 정말 비가 오듯이 막 흐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뭐 날씨 탓이라고 변명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저도 조금 지치나 봐요. 그리고 요새 제가 또 혼자 너무 들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받아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혼자 신나가지고 막 가끔 이래요. 저 혼자 되게 들뜨고 흥분해가지고 상대방도 이제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혼자 현타 받고 막 혼자 의기소침하고 저처럼 이렇게 약간 어릴 때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당한 경험만 쌓여있는 사람은 사실 거절당하는 거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이게 매번 당해도 매번 상처받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또 회사에서 워낙에 또 감정 소모가 많았다 보니까 이제 회사 외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안정을 찾으러 다니는 것 자체도 되게 감정 소모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가끔 그러는 편이긴 한데 들어가 있던 단톡을 다 퇴장을 했어요. 최근에 그 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럼 조용히 나와야겠다라고 하고 다 나왔는데 트위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조용히 나가기도 실험실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가면 조용히 다 나가지는 건 줄 알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단톡을 몇 개를 나왔는데도 아직 뭐 아무도 왜 나갔냐라고 뭐 연락이 오거나 한 거는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조용히 나온 게 맞긴 하네요. 제가 요새는 또 주말에 어디 안 나가고 집에서 계속 뒹굴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평소보다 더 트위터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도 트위터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뭐 인스타라던가 다른 SNS보다는 트위터가 좀 접근하기도 쉽고 그냥 한마디씩 찌끄리고 나오기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그냥 트위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제 트위터 하면서 계속 누워가지고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택배가 왔다는 알림이 와가지고 벌떡 일어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신예희 작가님의 마침내 운전 그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마침내 운전 책을 증정을 받게 됐는데요. 저도 초보 운전 시절이 있었고 작년 재작년쯤에 뭐 큰 사고도 한번 냈었고 뭐 이런저런 일을 또 다 겪다 보니까 마침내 운전이라는 책을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운전하기가 조금 망설여진다, 뭐 초보 운전이라서 무섭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보셔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정말 겁이 많아서 운전을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를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근심, 걱정, 모든 걸 다 쌓고 사는 제가, 겁이 이렇게나 많은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하고 있다. 네. 하다 보니까 하게 됩니다. 운전은 그렇더라고요. 필요하면 하게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차가 있어야겠다라고 느꼈던 게 가장 최근이거든요.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다른 가족들이 다 타 지역에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 제가 차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엄마가 계시는 병원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삼촌 때도 아무도 삼촌 병원에 갈 수가 없었을 때 제가 이렇게 가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상황이라도 알고 퇴근하고 바로 뭐 장례식장으로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조금 몇 번 있으면서 내가 뭐 출퇴근이나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반드시 필요할 때, 그럴 때 움직일 수 있는 차가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책을 받자마자 마침내 운전을 딱 펼쳤을 때, 가장 좀 확 와닿았던 말이,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수동적인 약자가 된다. 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형광펜으로 줄을 쳐놨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진짜 100% 공감했던 게, 제가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동생 결혼식 때문에 엄마 집에 가 있다가 코로나가 되게 확산되는 바람에 움직일 수 있는 발이 없어서 제가 그때는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중교통 이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내 발이 없으니까 내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하루 동생 쉬는 날에 부탁을 해서 굉장히 비굴하게 부탁을 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동적인 약자라는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하신 분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운전 경력이 오래되었는데도 옛날에 그 초보 시절에 그런 일들이 아직 기억이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손을 떼겠다라는 뉴스가 났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여자 CEO를 안 치겠다 라고 하던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도 이런 게 바로 유리절벽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 실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성을 고위직에 파격 발탁한 뒤 일이 실패하면 책임을 물어 회고하는 현상을 말한다. 여성들이 고위 경영자나 상위 관리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무형의 장벽인 유리천장과 관련된 개념이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일이 잘 돌아갈 때는 남자들끼리 다 헤쳐먹다가 좀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여자를 앉혀놓고 약간 지들은 도망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또 잘 해내면 원래 괜찮은 자리 준 거였다. 이렇게 약간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여자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 그게 다 여자 탓이 되는 거예요. 여튼 원래도 트위터가 오류가 조금 많기는 했었지만 최근에 좀 더 심해져가지고 이거 다 일론 머스크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트위터만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트위터랑 가장 흡사한 SNS라고 하는 블루스카이를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블루스카이는 다들 가입은 하고 싶어 하는데 초대 코드가 없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대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지인이 블루스카이를 가입을 하셨다길래 초대 코드를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혹시 초대 코드가 남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도 하나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위터에서 또 제가 마음에 확 와닿는 글이 있어가지고 캡처를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오늘은 나름대로 좀 대본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읽으려고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이게 트위터의 넷네님 글인데요. 나이 버근이 성숙해지거나 성격이 유해져서 화가 덜 나는 게 아니라 화내거나 언쟁할 기력이 없다. 얼마나 없냐면 만날 화내고 짜증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보고 있기만 해도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기력이 없음. 정말
별거 아닌 똥 같은 이에게 시간을 쏟으며 화내기엔 내 남은 기력과 컨디션과 기분이 더 소중해. 요런 글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지금 저의 상황하고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게, 저도 일하러 처음 갔을 때 엄청 같이 잘 지내려고도 노력을 했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정정하기 위해서도 되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기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일단 반대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라서. 근데 그들은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뭔가에 항상 좀 화내고 짜증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 말을 안 하고 듣고만 있어도 되게 기력이 빨리는 거예요. 지쳐요, 진짜.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똥 같은 일에 내 시간과 기력을 쏟는 것보다는 내 감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이제 이 방송에서도 회사 사람 욕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지난주 방송에서 요즘 회사에서는 뭐 별일 없다, 뭐 요런 얘기를 하자마자 별일이 생겼거든요. 정말 입이 방정이지. 제가 일요일 밤에 이제 화요일에 업로드 될 방송분을 미리 예약 업로드를 해놓고 이제 월요일에 출근을 딱 했는데, 업무적으로 알아야 되는 일들을 제가 없을 때 얘기를 다 끝내고, 제가 그거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 다 얘기했는데? 라면서 말 그대로 그냥 따돌리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진짜로 뭐가 마가 낀 날이었는지 한 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저한테 별 이상한 고나리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평소에 제일 거슬렸던 사람은 그날따라 되게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약간 나이가 계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장자들이 난리를 치니까 자기는 기가 좀 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세상 조용했어. 평소에 나한테 그렇게까지 이렇게 태클을 걸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날따라 엄청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긴 할 텐데, 그러니까 생산 관리자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진짜 월요일 날 한 3번 정도 뛰쳐나갈 뻔했다고. 근데 그 전주에는 또 그런 일도 있기는 했었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원래 한 10분, 15분 전쯤에 미리 작업장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날은 제가 휴게실에 조금 쉬고 있다가 5분 전쯤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문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했더니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힘이 늦잠 잤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혹시 내가 시간을 잘못 봐서 늦었나 싶어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아직 시간이 5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시간 남았는데요? 라고 했어요. 약간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아직 출근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뭐 더 빨리 오라고 눈치를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저의 이런 뭔가 자기들에 맞춰주지 않는, 그런 고분고분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꼬투리 잡을 천지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막내가 들어왔다고 되게 신나게 부려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도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저 말고 제 뒤에 이제 신입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산관리자가 얘기를 하고 나가면, 정말 문 닫고 나가자마자 야, 신입 들어오면 귀찮은 거, 힘든 거 다 시켜,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이 팀으로 옮겨온 지 얼마 안 됐고 회사 자체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렇게 좀 전에 신입이었던 내 앞에서 야, 신입 들어오면 귀찮고 힘든 거 다 시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조금 진짜로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나? 아니면 그런 말을 간접적으로 해서 나한테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건가? 정말 그 사람들의 의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뿐만 아니고 일하면서 그냥 뭔가 조금 이상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자재 챙기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근데 이거 조금 이상한데 확인해 봐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알고 보면 그 사람들 잘못인 거예요.
이게 일이랑 관련된 거니까 잘못된 거는 찾아가지고 바로 접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제가 자기들의 뭔가 잘못 같은 거를 밝혀내는 게 싫었겠지. 그래서 그런지 되게 막 얄밉게 괴롭혔던 게, 막 자기한테 대이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대이지 마, 이러면서, 약간 초딩이 책상에 이렇게 선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라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약간 되게, 큰 괴롭힘이 아니라, 남들 모르게 살짝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나만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짓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을 하다가 뭔가 되게 큰일이 나기 전에 하나 뭐를 찾아가지고 막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뭐 나한테 직접 대놓고 고마워라고 말을 하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나한테 고마워해야 될 일인데 자기들끼리 해결한 것처럼 허공에 대고 막 감사를 하더라고요. 와, 이거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러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찾아내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한테 미안해야 되는 일도 전부 다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자기들끼리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약간 극단적으로 돌아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3번 뛰쳐나갈 뻔했던 그날 집에 와서 정말 새삼스럽게 술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술이 없어가지고 냉수, 얼음물, 제가 평소에 얼음물도 먹지도 않는데 얼음물을 거의 한 2잔, 3잔 정도를 맥주컵에다가 벌컥벌컥 들이키고 그러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잠을 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나도 모르게 약간 돌아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출근하면서부터 막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막 들어갔어요. 인사도 유쾌하게 안녕하세요 이러고 들어가고 일할 준비를 하면서도 막 누가 나를 쳐다보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막 혼자 흥얼흥얼거리면서 막 어쨌든 간에 저 스스로가 조금 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혼자 완전 진짜 내적 댄스를 쳐가면서 그날을 좀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날은 하필 또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를 아침에 좀 들어가지고 우리 강아지는 멍멍멍 옆집 강아지도 멍멍멍 막 이러면서 혼자서 개 짖는 소리를 계속 내면서 일을 했어요. 뭐 그 사람들한테 들렸을지 안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약간 내적 댄스를 추고 있었기 때문에 어깨가 조금 들썩거렸을 거예요 아마. 아마 저를 계속 보고 있었으면 쟤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나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날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버티고는 그 다음 날이었나?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같은 팀의 사람들이 점심을 좀 잘 안 먹어가지고 보통 제가 혼자 먹거나 한 명 정도 같이 먹거나 이러는데 그날은 이제 저하고 조금 잘 지내고 있는 분하고 이렇게 둘이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생산 담당 관리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어제 들어온 신입 일 잘하고 있냐? 왜 밥 먹으러 안 왔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길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다 하고 이제 넘어가면서 어쩌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게 제가 먼저 꺼낸 건 아니고 같이 있던 분이 뭐 이제 약간 일에 대한 고충 같은 거를 얘기하시다가 저도 약간 거기에 얹혀져가지고 근데 저도 진짜 일하다가 한 3번 뛰쳐나갈 뻔했다고 그 얘기를 이제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약간 우스갯처럼 하고 말려고 했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밥을 먹던 회사 동료분이 같이 거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팀 자체가 이런 분위기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돌려서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요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같이 식사를 하시던 분이 쉽게 말하면 텃세를 부리고 있는 중이다. 그 팀이 굉장히 텃세가 심한 걸로 다들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같이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팀이 그런 느낌인지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요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 대충의 맥락을 다 전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리자가 솔직히 어떻게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그냥 내 상황이 이래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지니까 전 기분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게다가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다른 동료가 같이 얘기를 해주니까 좀 시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점심 먹고 나면 되게 잠도 오고 막 늘어지기도 하고 진짜 기운이 없거든요. 근데 오후에 조금 더 발랄한 상태로 또 흥얼거리면서 업된 상태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기분이 되게 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소 같으면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날 오후에 내가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었으나 타 부서에서 그런 질문을 하러 오는 사람이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전에 없이 말을 좀 많이 했어요. 전부 다 일 얘기이긴 했지만 굉장히 그 팀 안에서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좀 이렇게 뭔가 집단적으로 괴롭힘 같은 거를 당하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세상 걱정 다 하는 사람답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또 그 사람들 앞에 가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막 빌빌거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저번에 그 마셔도 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는 괴롭히는 사람이 나쁜 거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제가 조금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예나 지금이나 싫어하는 거 좋다고 못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제 성격은 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예전엔 진짜로 이렇게 질러놓고도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아닌 거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할 걸 괜히 얘기해가지고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근데 또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아예 살짝 미친 것처럼 내 할 것만 딱 챙겨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를 어려워하고 조심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새끼 말 많은데 한 대 치면 조용해지겠지 싶어가지고 한 대 빡 쳤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인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배우자하고도 싸우고 뭐 자식도 말 안 듣고 일도 잘 안 되고 어디 화풀이 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를 화풀이 할 상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번지수 잘못 찾으신 것 같고요. 계자씨들 맨날 술 처먹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거 배우자가 데리러 오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대우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계저씨의 개는 우리의 귀여운 멍멍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질이 떨어지는, 쓸데없는, 정도가 심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뭐 개 이런 말을 했을 때 강아지들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웃긴 게 이제 저를 욕할 수가 없어졌잖아요. 뭔가 굉장히 대놓고 심심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래가지고 그런지 딴 사람 욕을 막 하더라고요. 원래도 평소에 그 사람들이 남 욕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제 저한테 태클을 걸었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더 심하게 남 욕을 하는 거예요. 뭔가 같이 욕을 안 하면 누가 따라와서 죽이는 것처럼 다른 팀 누구 한 명이랑 그다음에 그 관리자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관리자가 들어오면 정말 세상 착한 얼굴로 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게 앞에서는 살살거리고 뒤에서는 거의 뭐 저주의 말 같은 거를 이렇게 퍼붓는데 역시 저는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욕도 적당히 하면 한번 그냥 끼워나 볼까 싶기는 한데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은 또 다른 팀에서 우리 팀에 안 좋은 얘기를 했다길래 저도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싫은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있지만 우리 팀이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우리도 그 팀에 이제 맞춰주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좀 전까지 저한테 막 씨름티를 팍팍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제 말에 막 호응을 하면서 좋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러더라고요. 이게 또 왠지 문제 생기면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또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당당하다 자신 있다. 여튼 그래서 요즘은 좀 다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은 또 열심히 이렇게 같이 하고 있되 뭔가 불합리하게 저한테만 주어진 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항상 뭔가 평등하게 해야 된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희한하게 저한테만은 그 공평한 규칙이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일을 잘하는데 어쩔 수 없지. 많이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랑 남이 억지로 떠다니는 거는 또 기분이 다른 거잖아요. 제가 요새 일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 때마다 아이브의 IM을 속으로 맨날 흥얼거리거든요. 그 가사를 좀 이렇게 되새기다 보면 축 처져 있다가도 기운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가사를 누가 썼다? 네, 대문호 김이나 작사가님이 쓰셨다. 사실 이 IM이 처음 나왔을 때 몰랐어요. 제가 그때는 TV를 좀 잘 안 보고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비욘세님이 트위터에다가 김이나 작사가님의 작사라고 써주셔가지고 찾아본 거였거든요. 근데 역시나 가사가 되게 좋더라고요. 불러볼까? 어느 깊은 밤 길을 잃어도 차라리 날아올라 그럼 내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1, 2, 3, 1, 2, 3, 1, 2, 3, fire 그 IM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너무 노래가 높아요. 저는 근데 원곡이 목소리가 너무 예쁜 노래는 제가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걸걸해가지고 특히 아이돌 노래는 반주 없으면 못하겠어요. 왠지 노래가 너무 어려워.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그럼 내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그래, 내가 지나가면 길이 되는 거야. 굉장히 이게 인파워링이 되는 그런 가사예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아이브 멤버 중에서도 원영이나 유진이 방송 노출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다른 멤버들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제가 집중하지를 못했었고 사람 얼굴도 좀 잘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뭐 헤어스타일이나 의상만 조금 바뀌어도 애들을 구분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IM 방송 무대를 보면서 리즈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웃으면서 고음을 탁탁 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왜 이렇게 멋있어 보였는지 제가 외출을 적게 하고 집에서 이제 TV를 켜놓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채널을 돌리다 보면 아이브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브가 나오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지구오락실 얘기를 할 거를 아시겠죠? 우리의 은지, 미미, 영지, 유진. 정말 이 네 명이 정말 최강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랜덤 댄스 이런 거 게임 할 때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먼트는 은지 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약간 맏언니라서 그런지 조금 애들을 정리하고 약간 다독이고 요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춤출 때만 되면 약간 눈이 돌아 있어. 그래가지고 은지 씨가 약간 살짝 돌아있는 상태로 춤을 출 때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뭐 미미나 유진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완벽해가지고. 그리고 영지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댄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이렇게 춤추는 게 너무 멋있고 근데 내가 이번에 유진은 원래 그냥 댄스 마스터라 가지고 원래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미미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춤인데 한 번 보고 그거를 카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자기 걸로 완전 만들어 버리더라고. 사람들이 춤선 하는 게 그냥 보통 그냥 말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닌 거야. 정말 은지, 미미, 영지, 유진 춤선이 진짜 대단하고 근데 각각 또 춤추는 느낌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지구오락실에서 항상 랜덤 댄스 같은 거를 하면은 정말 재방송이든 아니면은 영상 짤이든 몇 번씩 돌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오락실 2 네 시작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녹음을 너무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소음 때문에 선풍기랑 에어컨도 다 끈 상태고 너무 더워요. 지금 사실 일요일 늦은 오후긴 한데 너무 덥고 사실 좀 전까지 그 드라마 나쁜 엄마 재방송을 보느라 계속 또 이렇게 누워가지고 뒹굴거리다가 이제 드라마 끝나자마자 녹음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 정말 제가 그 나쁜 엄마 드라마 여운이 아직 가시질 않았어요. 지금 라미란 배우님이 나오시는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쁜 엄마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초반부터 너무 좀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방을 사실은 5회차까지 보다가 중간에 못 보고 이제 주말에 제 방이라도 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TV를 켰는데 역시나 좀 저는 보고 있기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일부러 뭐 설거지 하면서 이렇게 소리만 듣고 이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별로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제가 4회인가 5회쯤을 보다가 설마 영순 씨 아픈 거 아니지? 막 이랬는데 네. 더 이상 하면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제가 또 요즘에 TV에서 뭘 보고 있는지 이렇게 TMI를 또 늘어놨네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네, 회사 사람들 욕을 하다 보니까 벌써 50분이 가까운데 저 이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다음 주에는 아주 오랜만에 게스트를 모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상 게스트 섭외에는 항상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정 공지를 뭐 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 못할 것 같고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방송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게스트 섭외에 맞는 사연 모집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동안은 지금까지처럼 그냥 방송부터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방송 업로드 공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도 제가 6월에 게스트를 모시고 녹음을 하는 일정을 하나 또 잡아놓긴 했거든요. 그때는 주제가 되게 확실한 게스트 분이셔가지고 일단 실행만 되면 되게 재밌을 텐데 다음 주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별 탈 없이 게스트 분들하고 원활한 녹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안내 멘트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협업 제안 및 방송 후기, 질문 및 하고 싶은 말도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생존 신고를 누가 제일 먼저 해주실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er_heemistar 팟캐스터 히미스타 확인하시고요. 사연 모집과 공지 등은 인스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히미스타 계정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